담당, 누리 담당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2023년도도 이제 20여일 남짓 남았는데요. 이맘때쯤만 되면 저도 항상 이제 올해 좋았던 기억과 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올해 이제 수능을 이제 얼마 전에 마쳤는데, 고3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이번에 바로 그냥 수능 당일날 연락이 와서, 저한테 고2 때부터 원래 자기장애 방향이 있는데, 엄숙하게 전주면 내전하게 들어간다 나오는데, 서로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들어간 방향이 이쪽인데, 학생 입장에서 들어간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논쟁했던 학생이 이번에 수능을 다 맞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좀 그때가 좀 너무 감회가 새로웠고, 그리고 그 학생이 저한테 정말 고맙다고, 저한테도 뭐 몇 번 물리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는데도 끝까지 잡아줘서 고맙다면서 커피 쿠폰까지 보내주었습니다. 뭐 그런 걸 보면서 되게 내년에 더 새롭게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새로 이제 예비 고2 학부모들이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고2를 준비하고 어떻게 고2를 공부하겠다는 이제 내신이 되게 중요한 판가름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또 하나 또 있었던 좀 좋았던 기억이 하나 또 있는데, 어저께 이제 안양도가 시험이 끝났습니다. 고2가 안양도 학생, 그 학생이 1학기 중간고사 60점대 맞고 좀 울면서 한번 온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 빼고 다 장교를 띱니다. 물리 빼고.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 학생이 이제 1학기 기말고사하고 2학기 중간하고 2학기 기말 다 잘 봐서 정규 1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까지 한 1시간 기다렸더라고요. 왜냐면 마지막이라서 꼭 인사는 드리고 싶어서 기다렸다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항상 보람을 느끼고 그런 곳에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도 고2가 되신 여기 계신 학부모님 여러분들도 아마 기대와 걱정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변화한 입시에 맞춰서 먼저 준비하고 아마 먼저 계획하는 분이 아마 더 내년도에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질 걸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또 역시 매년 설명회를 준비하는데요. 여기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오늘 역시 설명회를 준비하시는 분은 저희 학원에서 화학 과목을 담당하고 계신 임효석 선생님입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화학 임효석 선생입니다. 저번에 오신 학부모님들 많이 뵈고요. 학생과 같이 공간에서 오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입시는 학생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부모님들이 설명해서 들은 걸 가지고 자녀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아무리 의미가 있는 얘기를 하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로밖에 치부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녀분을 같이 동반해서 오신 경우 참 잘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2주 전에 토요일날 설명회 때 오신 부모님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제가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에 좀 많은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자 좀 욕심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고1한테 가장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오늘은 이제 예비고2가 주력이 될 텐데, 지금 중3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입학해서 세부특기 사항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가 아주 핵심이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특기 사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앞에 서론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서론에 대한 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오늘의 메인 주제인 세특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왜 세특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인트로 서론 부분은 동영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받으신 교재에 맨 뒤에 보시면 QR코드가 있는 페이지가 나올 것이에요. 찾으셨습니까? 예. 요 QR코드를 찍으시면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예비고일 대상으로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2시간 20분 동안 설명한 동영상 링크가 걸려 있어요. 이 QR코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속드린 메인 주제인 세부특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전에 인트로 부분은 이 동영상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보다 세부특기 사항에 좀 집중하기 위한 자구책이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받으신 교재에서 세부특기 사항은 몇 페이지에서 시작을 하느냐면은 1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8페이지부터.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요 날짜를 잘 기억하세요. 요 날짜가 해마다 하루 이틀 왔다 갔다 해요. 9월 두 번째 주 한 주 동안에 수시원서 접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8월 31일까지를 3학년 1학기로 학기 부분을 삼아요. 그럼 3학년 1학기까지 고등학교 몇 개 학기가 경과가 된 시점이죠? 설명이 이상하죠? 막 퀴즈를 내고 물어보고 그래요. 그죠? 3학년 1학기가 끝났다? 그럼 몇 개 학기를 끝낸 거죠? 5개 학기를 끝낸 겁니다. 수시 서류는 이 5개 학기의 성적, 학생부를 기반으로 입학사정관이 그거를 사정을 해가지고 학 불합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해를 풀게요. 정시가 늘어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가 여전히 80% 육박하고 정시는 20% 남짓돼요. 자, 정시 40%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조국 사태 또 그 전에도 그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학생들을 잘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뭐 부정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공정화 방안으로 주로 16개 대학교 모집 인원 1,500명이 넘는 한 해 입학 정원이 그 대학 위주로 정시 40%를 의무화한 거지, 전체 대학에서는 아직 80% 가까이가 수시로 모집을 해요. 포스펙 같은 경우에는 100% 수시로 모집하고 100% 학생부 중학이에요. 거기는 500명 정도가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조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완전히 내신으로 붙는 게 아무래도 단연 높아요. 예전보다 그 비율을 늘렸어요. 전체적인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교과 정원은 소폭 증가했어요. 학생부 종합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요 3.3%에 해당되는 논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경쟁률이 높은 전형입니다. 3.3%. 이 논술 전형은 논술 반영 비율이 60% 이상이고 학생부 반영 비율이 40% 미만이에요. 물론 수능 최저 학력 조건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바늘구멍가루 같은 3.3%, 거의 뭐 예체능 친구들 가는 거에 절반 비율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일주일 뒤 일요일날 저희 학원에서 예비고3 설명회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비고3 설명회는 한식과 한숨이 많이 나와요. 이미 2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가 종료된 시점에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와 있고 앞으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마지막 한 판이 거의 확률적으로 힘들어요. 여기 앉아 계신 예비고이 부모님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인 입시 내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시점이지만 고3들은, 예비고3들은 이미 성적표를 받아본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비고3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해요. 2학년 2학기까지 4개 학기 평점이, 여기서 말하는 평점은 등급을 얘기해요. 9등급까지 2.5등급이 넘어가면 논술 준비해라. 수학 논술이다. 1, 2월 달에 열심히 해야 된다. 니들이 인서울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가 논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숨은 뜻은 무엇이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으로 수시로 인서울대학 가려면 몇 등급 이내가 그나마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2등급 이내예요. 2등급 이내. 인서울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2등급이면 누적 11%에 들어가야 돼요. 상위.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 생활 기록부 딱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여쭐게요. 교과와 비교과가 있다라고는 대략 알고 계실 거예요. 교과는 학생들 성적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교과이고, 비교과는 숫자로 표시되지 않는 성적 이외의 부분으로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의 비교과 영역이에요. 물론 학생부 종합은 교과와 비교과를 모두 함께 사정하기 때문에 종합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근데 이제 학생부 교과는 비교과의 반영 비율이 없거나 낮은 경우를 학생부 교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학생부 교과와 종합은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도 안 날 정도로 구분이 안 돼요. 거의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메인 주제 세부특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세부특기사항은 교과 영역일까요? 비교과 영역일까요? 황준 반반. 교과입니까? 비교과입니까? 세부특기사항 막 쓰는 거. 교과예요. 여기 보면 과목별 세부능력 비특기사항 이게 세트. 계획별 세부능력 비특기사항. 교과학습 발달 사항이에요. 대부분 비교과로 잘못 알고 계시죠. 편의상 숫자로 표현되는 게 교과, 숫자가 아닌 걸 비교과, 점수가 아닌 걸 비교과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세특도 교과예요. 그래서 교과 전형, 그 다음에 종합 전형 모두 세특이 중요하다. 물론 내신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세특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근데 세특이 잘 꾸며지면 내신의 열세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주요할 거예요. 전국 단위 자사고 아이들, 전사고라고 얘기하죠. 하나고, 외대부고. 이번에 그 재수생이 외대부 출신 재수생이었죠. 수능 만점 받은 친구.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4등급, 5등급 애들도 인서울해요. 서성한까지도 4등급, 5등급 갈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지역 학원이다 보니까 오늘 설명해 오신 학생 학부모님들은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학교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댈 게 크게 없을 텐데, 그래도 학생 개인이 잘 노력하면 여기서도 일반고 치고 상대적인 어드밴티지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다 그 자료에 있어요. 힘들게 사진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를 찍으신다면 찍으셔도 되는데, 어차피 비웃으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는 걸 잘 보시면, 미제곱, 미기재, 미자 들어가면은 대학교 입학사정관이 못 본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대학 입학사정관이 못 보는 자료 우리가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학교 생활 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하라, 이런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속 미 시리즈들이 많아요. 미제곱, 미기재.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게 바로 창체라고 하는데, 요게 비교과예요. 이게 비교과입니다. 근데 비교과가 옛날에 이거 1000자, 1200자만 그랬어요. 근데 저 서술 내용이 500자로 반등하게 나버렸어요. 그러면 창체가 들어가는 창의적 체험 활동, 비교과 영역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을까요? 감소했을까요?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내용이 다 축소가 되기 때문에 A 학생, B 학생의 차이점이 없어요. 500자라는 거는 빈칸까지 합해서 얘기해요. 쉼표, 마침표 모두 합해서 500자 얼마 되지 않습니다. 200자 원고지 2점 반이에요. 지금 학생들에게 200자 원고지가 뭐예요? 걔네들 막 검색을 할 거예요.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젊은 척 하려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200자 원고지 2점 반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 안 들어가요.
비교과 변별력이 없다. 교과와 비교과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교과의 세특이 더 커져요. 세부 특기사항, 영역력 커지고, 그 다음에 내신이 신오부신 내신이에요. 하나님 다음에 내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능도 수능 최저 때문에 이번에 아웃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전 과목이 골고루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면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한 것도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양날개로 날아야 된다. 내신과 수능 두 개 날개로 날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예요. 교과, 그 다음에 세부 특기사항 영향력 커지고요. 아까 미기재 시리즈들, 걔네들이 비교과. 500자 내외로 축소된 것들이 비교과예요.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생활기록부, 그건 아까 말한 동영상이나 이거는 그걸로 가름하고요. 가장 좋은 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등급 커트라인이 제일 높아요. 의대를 지원하려면 1.5등급보다 낮은 등급, 작은 숫자의 등급을 가져야 의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주대 의대, 고신대, 거기가 제일 낮은 대학이에요. 의대치고.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강릉에 카톨릭 관동대라고 있어요. 거기도 의대가 있어요. 1.4 되게 좋은 등급이에요. 서울에서 1차 탈락이 됐어요. 강원도 의대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수시에서 의대는 종이 한 장도 영어 사전에서 쓰이는 종이 굉장히 얇죠. 시스루 다 비치는 거. 그 정도 차이도 안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다. 학생부 교과전이 가장 수시 쓸 때 마음이 편해요.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아직 뭐 고3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수시에서 하향 지원을 한다, 안정 지원을 한다. 수시와 안정 지원이라는 두 단어는 공존할 수가 없는 단어예요. 어떠한 수시 전형도 하향 안정 지원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수시는 정성 평가가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그나마 교과 전형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교과 전형 2등급 이내로 내신 관리를 해라. 많이 쉬워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키 점수라는 건 나 혼자 잘하면 안 돼요. 내가 재학 중인 학교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학습 성취도가, 학업 성취도가 높은 아이들일 때 과목별 표준 편차 값이 작은 값을 가져요. 전주 상산고, 전국 단위 자사고고 이과의 탑이에요. 걔네들 과목 표준 편차가 6, 7 요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안양, 평촌 이 지역 학생들 성적을 보면은 과목별 표준 편차가 25에서 30대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분당에 있는 일반고, 사립공립 15에서 18 사이에 표준 편차가 형성이 됩니다. 그걸 보고 입학사정관이 얘가 무슨 고등학교 출신인지 몰라도 얘가 재학 중인 학교가 전반적으로 우수 집단이 모인 학교다. 그렇지 않은 학교다. 라는 게 판단이 되고 이게 수시에서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내신 못하는 아이들 학교에 가서 내신 따기 쉽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단순히 1등급이 아니라 100점 만점에 100에 수렴되는 원점수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Z점수에서 받는 데미지를 어느 정도 맞춤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결국은 100점 만점을 가서 따라라고 좀 가혹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학생부 종합은 교과적인 학생의 역량을 정성평가라는데 아까 말한 대로 창체, 자동공진이라고 해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다음 봉사활동은 들어가지 않고 진로체험활동이 500자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200자 원고지 2장 반이기 때문에 변별력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생기부가 잘 뿌려져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나 광역 자사고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자, 학교 생활 기록 작성 지침.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을 적어야 돼요. 교사가 입력하게 됩니다. 학생이 입력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어떤 자료를 활용할 수 있냐. 주관적인 선생님의 평가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학생들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해볼 만한 게 요 3, 4, 5번이에요. 수업 산출물. 본인이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숙제로 해와라, 수행평가를 해와라, 잘 써내야 되죠. 소감은 독후감. 근데 아까 제가 빠르게 넘어간 미기재 미반영 시리즈 보면 독서활동이 미반영 미기재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독서활동을 적극 권장합니다. 독서하고 독후감을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한글 파일로 잘 저장을 해 두세요. 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학교 선생님이 야 이거 세특에 들어갈 내용이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아니면 다음 주 금요일까지 어떠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관심 있는 걸 수행평가를 내라. 많이 안 줘요. 시간을. 길게 줘야 2주? 2주 동안 주제 찾고 작성을 한다? 분량이 나오죠. 메이드 인 차이나 수준의 세특이 나올 거예요. 본인이 아까 말한 독후감 잘 작성해 놓으면 잘 다듬어서 제출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세팅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우리 선생이 까칠해 보여도 언제 갑자기 기회를 줄지 안 줄지 아무도 몰라요.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랬다가 필요할 때 꺼내 제출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임박해서 하게 되면은 빈칸 채우기밖에 그 의미가 없어요. 자,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어떤 학교에 이제 극성 학부모가 학생보다 학교를 더 많이 가는 학부모가 있어요. 교무실에 자리를 따로 마련해 줘야 될 정도로. 우리 아들 학교도 그런 학부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을 떼가지고 무서워서 피하냐 들어서 피하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 해가지고 전교 2등으로 카톨릭 의대를 합격을 했습니다. 학생부로. 근데 전교생 누구도 그 아이 합격을 기뻐하거나 축하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가문의 영광이 되겠죠. 그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어요. 자, 교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자, 이거는 교과목 구성은 동영상에도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왜 2학년이 본격 레이스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성취평가 과목, ABC로 들어가는 것도 잘 해놔야 돼요. ABC를 등급제화해요. 대학에서. 지난주에도, 저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의 입시제도 변경안은 변별력 약화, 내지는 변별력 무력화예요. 그러면 대학은 학생들을 뽑을 수단이 없기 때문에 무력화한 제도에서 어떻게든 애들을 정량 평가해서 앞뒤로 한 줄 세우기를 하려고 들어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입시제도에 거꾸로 가면 된다. 유념해 두셔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입시제도에서 변별력이 약해졌네, 널널해졌네. 대학은 그걸 정량평가화해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냐면 성취평가제 ABC로 가는 것도 원점수 보고요, 평균도 보고요, 비율도 봐요.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진로선택 과목을 전과목을 넣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ABC를 다 이런 식으로 등급제나 점수로 바꿔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 과목이 등급제 과목이다. 어떻게든 100점에 근접한 숫자를 획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학에서는 정량평가하려고 합니다. 자, 요것도 동영상으로 하고, 자, 요거 간단히 교과 이수연양 무슨 과목이니? 학업 성적. 그래서 그 과목 1등급을 받았냐? 100점에 입학하는 점수 받았냐? 그거고 학교 선생님이 써준 내용을 보고 단순히 점수만 딴 게 아니라 그 과목에 대해서 너의 관심이 굉장히 깊고 지대했구나 라는 걸 정성평가하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꽂혀야 돼요. 물리면 물리, 화학이면 화학. 한 과목에 꽂혀서 자기가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준비했다가 학교에서 기회를 주면 제출해야 돼요. 디테일은 또 나옵니다. 자, 이거는 동영상으로 가름하고요. 자, 서울대. 이번에 그 만점 받은 친구보다 표준 점수가 14점이 높은 학생이 있다. 이 뉴스도 보셨죠?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한 역시나 재수생인데 그 친구는 화학2, 생명과학2를 수능 선택 과목을 했고요. 전과목 만점 받은 외대부고 출신 졸업생 여학생은 생명과학원, 지구학원을 선택을 했어요. 2 과목이 표준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정시에서는 만점 받았냐고 뽑지 않아요. 표준 점수가 높은 걸로 뽑아요. 그래서 대구 경신고 재수생은 서울대 의대 지원 가능해요. 물리, 얘네 화학 중에 2개나 했기 때문에. 게다가 그 친구는 자기가 받은 표준 점수에 플러스 5점이 부과가 돼요. 2를 2 과목 하면 5점을 더해주고 한 과목 하면 3점을 더해주고. 근데 외대국어 졸업생은 만점은 틀린 게 하나도 없지만 생원 지원이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과를 원서를 못 넣어요. 반드시 응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원서 접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도 그 다음에 고려대도 정시에서도 내신을 들여다본다. 끝까지 내신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리2, 화학2 어려우니까 쉬운 생2, 지2로 하자. 그러면서 공대를 지원한다? 점수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학과가 요구하는 전공을 잘 해야 된다. 자세한 거는 동영상으로 가름하고요. 자, 오늘의 메인 주제 드디어 세트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페이지 부모님들 갖고 계시는 18페이지의 내용은 non-official이에요. 공식적으로 커밍아웃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입학사정관들끼리의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서 흘러나온 얘기를 정리한 겁니다. 성적대가 같은 학생 가능하면 별도로 활동하라는 건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어떤 연구 모듈 같은 걸, 모듈을 짜서, 그룹을 짜서 연구 주제를 줄 경우에는 서로 다른 조에 내지는 서로 다른 과목을 해야 됩니다. 학교 블라인드, 고교 블라인드 아시죠? 고교 블라인드라는 건 뭐냐면은 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지 출신 고등학교가 안 나와요. 학생들. 자, 수시, 정시 다 온라인으로 지원합니다. 부모님들 때처럼 종이에다가 정성 들여서 볼펜으로 써가면서 그러던 시절은 이제 국사책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수시든 정시든 입시 대행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전용료까지 카드 결제해서 이루어지는데 본인의 나이스 그 학적 정보를 제공하겠습니까? 동의를 해야 나이스 교육부 행정전산망에 있는 자기의 모든 내용이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산으로 넘어가요. 랜선 타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입학사정관들은 대형 모니터를 띄우고 화면을 보고 점수를 매겨요. 평가제에다가. 종이에 밑줄 쳐가면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화면이 넘어갈 때 랜선 타고 자료가 넘어갈 때 어느 고등학교인지 안 나와요. 근데
같은 학교 출신들 자료가 한꺼번에 모니터에 띄울 수 있어요. 왜? 학교 출신 학교가 코드화가 돼요. 같은 고등학교면 같은 코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코드의 본 대학 지원자들의 생기부를 동시에 화면에 띄울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주로 사이건 대학은 해당 고등학교 출신 모든 지원자의 생기부가 동시에 줘야 됩니다. 암호 코드화된 고등학교, 동일한 암호 코드면 동시에 띄울 수가 있어요. 그 학교가 신성고인지 평촌고인지 이름만 모를 뿐.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펑션 키 하나를 눌러주면 만약에 30명이 그 대학에 지원을 했다. 생기부상의 한글 서술형 내용 중에 동일한 단어가 회색 처리가 됩니다. 동일한 단어가. 그러면 다른 단어만 눈에 보여요. 동일한 단어는 뿌옇게 눈 꺾인 것처럼 잘 보일 듯 말 듯해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은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비슷한 애들은 비슷한 대학을 지원을 할 거예요. 과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선호도 때문에. 그러면 같은 코드를 가지고 해당 대학 입학사정과 모니터에 뜨게 돼요. 근데 동아리 활동이나 연구 활동이 같은 주제가 됐다면 같은 주제 내에 동일 단어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회색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같은 모둠에 있는 학생들에게 동일한 생기부 내용을 복사해서 붙였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의가 없구나. 그러면 생기부 판단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하실 수가 있겠어요? 요게 이제 18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다 공부 성적이 비슷비슷해요. 같은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생기부에 그래,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은 내가 생기부에 이런 내용을 넣어줘야지 라고서는 자기 나름대로 파일링을 해놔요. 1등급 애들에겐 이런 내용, 2등급 애들에겐 이런 내용을 입력해야지. 자기 반만 해도 25명이고 만약에 교과 선생님이라면 100명의 학생은 교과로 들어가는데 100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내용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써줄 수가 없어요. 사람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 클래스를 만들어서 1등급 클래스 아이들은 이런 내용, 2등급 클래스 아이들은 이런 내용, 자기 나름대로 써줄 내용을 라이브러리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입력되는 시즌이 되면 동일한 내용을 넣어줘요. 아마 그게 한 해만 그러면 다행일 텐데 계속 그걸 우려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해 동안.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치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철 되면 막 전화가 와요. 선생님, 우리 아이 학생부를 선생님 카톡으로 PDF로 보내드릴 테니 한번 봐주세요. 학생부가 얼마나 잘 꾸려졌는지 선생님 평가해 주시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 정도면은 가능성인지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 장인 코끼리 다리 만지기 같은데 한번 봐주세요. 제가 성의껏 봐드리겠습니다 하고 보면 보고 있는데 또 며칠을 못 참고 또 바로 전화가 와요. 어때요? 우리 아이 생기부 좋죠? 그래서 내가. 근데 제가 좀 단점이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는데 연애 이후에 거짓말 안 하게 되거든요. 그 후폭풍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하는데 네 그냥 봤어요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우리의 생기부 좋죠? 잘 썼죠라는 거는 그 내용에 미사 여구가 많은 걸 가지고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총명하면, 질문이 날카로우면, 성실하면, 모범이 되면 좋은 단어죠? 그 학생이만 그렇게 써줬을까요? 생기부에 싸가지 없으면 다시는 이런 학생 만나고 싶지 않다. 죽어도 교사하기 싫다. 이런 내용 쓴 생기부는 없을 거예요. 미사여부는 누구나 들어갑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성향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입학사정과 눈에는 그게 어떤 색으로 보인다고요? 회색으로 보여요. 의미가
없어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활동이 들어가야 돼요. 활동이. 고3들 되면 전화가 또 와요. 선생님 어느 컨설팅 업체 연결 좀 해주세요. 우리 아이 생기부 가지고 수시에 어디를 넣지? 컨설팅 업체한테 가서 6개의 수시 써야 되는 걸 한번 컨설팅 받을게요.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연결 안 해줘요. 아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컨설팅 업체는 그 학생 받았어요. 생기부를. 근데 같은 출신고등학교 학생이 비슷한 성적대 아이들이 그 컨설팅 업체에 한 20명씩 갔다면 모를까. 거의 이런 건 공유를 안 해요. 그럼 많이 가야 1명, 2명 가요. 한 컨설팅 업체에. 한 고등학교에서. 그럼 전수조사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컨설턴트마저도 미사일고 가지고 좋네? 하고 판단이 끝나요. 학부모와 학생에게 희망 부분이 돼요. 야, 좋댄다. 네가 성적의 열쇠를 비교과에서, 아니 교과죠. 세특에서 어느 정도 뒤집어 한 판을 할 수 있겠다. 뒤집기 한 판을. 하고 희망 고문으로 뻥뻥 상향 지원을 해요. 한자로 소신 지원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그런 게 해마다 되풀이 돼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학교가 제대로 된 학교면 지금 네가 받은 평점 1.8등급 가지고 작년에 1.8등급 받은 선배가, 너희 고등학교 선배가 어느 대학 무슨 학과를 지원했을 때 최초 합을 했는지 2차, 3차 추가 합격을 했는지 그런 히스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실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컨설팅 업체 가봤자 헛돈 날리게 됩니다. 컨설팅 업체 절제 가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라는 게 내 세특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연구 주제나 내용과 동일한 단어가 다른 학생의 생기부에도 기재되는 걸 최대한 피해라라는 거예요. 회색 처리 당하는 걸 원천적으로 피해야 되는 게 세특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특은 잘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써야 돼요. 사람 개개인의 DNA가 다르듯이 세부특기 사항은 서로 다른 내용의 연구 주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내용이에요. 학교에서 어떤 내용이 오기 전에, 사인이 뜨기 전에 자기가 주로 과학에 해당이 돼요. 제가 과학학원 선생이라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수학 관련 책이 읽을 게 별로 없어요. 참고서 이외에. 근데 과학 관련 책은 일상생활과 관련돼서 내지는 과학사 속의 과학이라고 해서, 역사 속의 과학이라고 해서 다양한 과학 사례가 있어요. 거기에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이 꽂혀서 나는 물리야, 나는 생명과학이야, 나는 지구과학이야 관심이 꽂혀서 관련 책을 요즘 검색 잘 되잖아요. 서점에서 구입해서 읽어보고 이게 좀 더 나의 호기심을 끄네? 그럼 호기심을 끄는 거를 자기가 또 관련 책을 또 찾아서 인터넷에서 복사 붙이기 하지 말고 책을 여러 번 사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책, 저 책에 있는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잘 정리해서 독서 활동을 아까 말한 대로 한글 파일로 잘 꾸려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기회를 주면 기다렸다는 듯이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1년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입도 뻥끗 안 하더라고 가져가라고. 그럼 복불복이에요. 내가 어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지 같은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어느 선생님이 그에 해당 물리교과나 생물, 화학교과를 가르치는 데 따라 복불복이에요. 그럼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그런 사례 얘기를 들으면 막 분노 게이지가 막 솟아요.
학교에서 그 정도도 안 해줘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해서 아무리 학교 업무가 바쁘다 하더라도 책임을 맡았으면 자기가 해줄 수 있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만 얘기하면 조금 먹먹해지고 좀 답답해요. 고구마 먹은 느낌이고. 그 얘기예요. 꽂혀야 돼요. 주제에 대해서. 자,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의 컴퓨터가 가고 싶대요. AI, 인공지능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대요. 그러면 아무래도 코딩이 주된 관심사일 거예요. 맞죠? 그래서 뭐 학원도 컴퓨터 학원도 다니고 코딩 실력도 꽤 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입학사정관은 이 아이의 컴퓨터 활용 능력, 코딩 능력 보지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선택한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 컴퓨터 관련 과목이 없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집 찾아보시면 컴퓨터 관련 과목이 없고 1학년 때 정보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게 컴퓨터에 관련된 유일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입학사정관과의 대화집을 작년 겨울에 만들어서 배부를 했는데 서울대, 연대부대,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그 대학이 확대가 돼서 아마 6개인가 7개 대학의 입학사정관과 학교 선생님과의 대화를 응답식으로 정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교과에 충실한 세특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개설된 과목, 그 과목과 연계된 내용의 세부특기사항 주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한 연구활동을 잘 써내는 걸 점수한다 라는 얘기예요. 쉽게 번역을 드리자면 코딩 위험해요. 왜? 손 탄 게 보여요. 손 탔다는 게 뭐냐면은 컴퓨터 학원 가서 내지는 모 컨설팅 업체에 부탁해서 돈 들어간 티가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입학사정관들은 해마다 그것만 들여다보는 사람들이에요. 뱀을 잡는 땅꾼이 있듯이 비유가 좀 너무 저렴한 것 같지만 보여요. 얘 손 탔다. 돈 들어갔다가 보여요. 그러니까 절대로 컨설팅 업체에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얘가 좀 서투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학생 본인의 손으로 손수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은 뭐 종합도 마찬가지지만 근면성실 그리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팔방미인 아이들에게 좀 유리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자기의 DNA를 바꿔서라도 노력을 해야 돼요. 나에게 맞는 대학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내 DNA를 바꿔서라도 가야 돼요. 자, 학생부부서 이게 비교과죠. 창체. 요거는 교과예요. 자, 요거 의미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이 내용이 가지고 계신 자료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흰 글씨로 되어져 있는 부분 바로 동안고등학교 출신이고 전교 1등 지금은 서울대화학과 2학년 재학 중인 학생이에요. 그 학생의 세부특기 사항 중 학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제가 선택적으로 발췌한 부분입니다. 제가 더 더한 것은 없어요. 뺀 것은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는 부분은. 자, 그 학생이 가서 합격한 다음에 제가 허락을 득했어요. 너의 생기부에 세특 활동 설명회 때 갖다 써도 되겠냐? 얼마든지 갖다 쓰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빠른 속도로 지나간 성적은 그 학생의 성적은 아니고 성적의 주인공과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특의 주인공은 일면식도 없는 전혀 다른 동네의 별개 학생이에요. 바로 동안고 학생인데 여기서부터 일반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동안고가 잘 써주는구나. 결코 아닙니다. 그 학생이 전교 1등이고 평점이 1.1인가 1.1에 수렴이 되는 굉장히 잘한 학생이에요. 3학년 돼서 얘가 학교에 갑질을 했어요. 저 이런 거 썼으니 이거 입력해 주세요.
전교 1등이 해달라면 해줘야 돼요. 해달라면 해줘야 됩니다. 얘 안 살리면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게 없다. 해줘야 됩니다. 결국은 내신이 걸려도 돼요. 자, 지금 예비 고1 학부모님들, 지금 중3. 초등학교 때는 학부모가 갑이에요. 100대 0. 중학교는 학교와 학부모 5대5. 고등학교는 100대 0. 고등학교 100은 누가 가져가요? 학교. 근데 100대 0에서 99대 1로 내가 조금 목소리를 내려면 무엇이 좋을 때? 내신이 좋을 때. 학교에서 내가 내린 손을 안 잡아줄 수 없게끔 자기만의 필살기 내신밖에 없어요. 현실입니다. 너무 속물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저도 제 입으로 이런 말씀 드리는 제가 조금 자괴감에 빠지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부모님께 희망 고문 아니라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 보시면 어때요? 학생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해서 학생이 어떤 걸 쓴 걸 선생님이 눈여겨봐줘서 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손가락 2개로 쓴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아무런 별다른 게 안 느껴져요. 입학사정관이 아닌 제 눈에 보기. 아, 그냥 이 과정에 얘만 참여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학교에서 개설한 이 과정에 이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도 했어요. 일괄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복사 붙이기라고 해요. 또 아까 분명히 학생들은 학생을 관찰해서 선생님이 거기다 써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수학 선생님 쓴 걸 보세요. 1학기, 2학기.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도 어떤 것 같아요? 바꾼 건 성실을 철저히. 5번, 10번. 학생을 관찰하라고 그랬더니 사찰을 했어요. 학교 교원이 아니라 국정원 요원 같아요. 이거는 물론 학생마다 다르겠죠. 발표 횟수가 다르니까 입학사정관이 볼 때 이건 회색 처리가 안 됐지만 웃겼겠죠. 재밌네? 이 선생님 개그감이 뛰어난데 길이도 짧아요. 이 화학선생 온라인 수업 시간에 그때 코로나 시절이니까 줌으로 수업했겠죠.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고 굉장히 영혼이 없어 보여요. AI만도 못해요. AI가 거의 뭐 조주독감 수준이에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아니라.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분석적 체계적. 부모님들이 여기서 뻑 갑니다. 아, 우리 애가 굉장히 분석적이구나. 뛰어나구나. 비판적으로 항상 경청하고 꼼꼼히 멋진 학생이 요 미사여구에 꽂혀요. 우리 아이가 드디어 해냈구나. 다들 합니다. 선생님이랑 멱살잡이만 안 하면 이거 다 들어가요. 학교에서 담배만 안 피면 이거 들어가요. 체육탐구. 이거는 반장은 한 명이니까 교과 반장은. 이거는 뜨겠죠. 저글링. 뭐 공동체 활동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근데 이 정도 안 하는 애들이 그 정도 대학에 지원을 할까요? 우리 아이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대학에 어떤 아이들이 오는지 남들도 봐야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거. 대학은 점수로 학생을 뽑지 않습니다. 등수를 뽑아요. 점수로 등수를 매기고 등수를 뽑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들어간 표현이 점수를 받았다. 점수 받아요. 다른 애들도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그럼 등수는 똑같아요.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대학은 등수로 뽑는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애도 좋으면 등수는 동률이다. 너무 잔인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안 하고 말지 차라리. 그래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 희망고문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개인의 스토리예요. 지식 나눔 행사라는 건 학교에서 판을 깔아준 거죠. 근데 아까랑은 어떤 좀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전문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화학을 안 배우신 부모님들 보기에도 탈리도마이드, 임산부의 입덧 치료 굉장히 내용의 깊이가 아까와는 달리
겉에 보는 겉모습, 겉의 겉모습과는 달리 뭔가 들어간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자, 대치동 어디 가서 뭐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세특 주제 만들어주세요. 하지 마세요. 이거는 돈으로 가치 평가가 될 수 없는 세특입니다. 이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가 다 썼어요. 간단히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는 고2 7월달 여름방학부터 저랑 화학2를 시작을 했어요. 학원에서 7명이 같이 화학2를 시작을 했어요. 자, 화학2를 했다는 얘기는 서울대를 연대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도 되기 전에 한 명 남았어요. 그 학생 입장에서 학원비 내고 과외를 한 셈이죠. 그래서 저도 서서 안 가르치고 앉아서 가르쳤어요. 책상 붙여놓고 이것이 학원인가 과외인가. 이제껏 이런 수업은 없었다. 그러니까는 다른 애 붙이는 것도 없어요. 오붓하게 둘이서 과외했어요. 근데 저는 보통 자본주의 논리라면 한 명 남면 해당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는, 저는 이 아이에게 비전이 보였어요. 아, 서울대 갈 수 있겠다. 관건은 세특인데 세특이 어떻게 꾸며질지는 몰라요. 고등학교 3학년 8월 31일이 경부하여야 본인의 학생들을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예요. 학교 선생님 흉도 보고 저도 내가 화학과 다닐 때 공부했던 얘기도 하고 결코 플러팅이나 가스라이팅 아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2 때까지는 진로 희망이 항공우주였어요. 오늘처럼 마늘이면 별 볼 일 없는 거죠, 그죠? 날씨가 안 좋으면 비행기가 못 뜨는 그거였는데 3학년 때 희망 분야가 화학으로 바꿨어요. 제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젖어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선생님, 세트 연구 주제를 화학으로 쓰고 싶은데 어떤 게 좋아요? 글쎄, 내가 대사학원에 있을 때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책 한 권을 선물을 했어요. 국어 선생님이. 화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독일 화학자가 쓴 걸 한국에 있는 독일어 전공자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줬냐면은 국어 모의고사 출제를 할 때 국어에도 과학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국어 선생님이 과학 지문을 원래 했다. 과학 관련 책을 가지고 거기서 소재를 삼아서 대성 모의고사 국어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의고사 출제하고 하느라 그 책을 구입했는데 한번 쓰고 이제 보니까 또 저랑 친해요. 또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저보다 나이가 3살인가 어리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화학 관련된 책인데 재밌는 것 같아서 여기서 대성 모의고사 지문을 발췌했습니다. 모의고사 이미 치렀으니까 이제 공개도 될 것 같아서 공개하고 선생님이 학생들 지도할 때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받아서 읽어봤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지금 앉아 계신 의자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화학 없으면 우리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는 부분 거기에 이 탈리도마이드가 나와요. 우리가 먹는 약도 화학자가 개발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애가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 꽂혀서 애가 자기 연구 주제였는데 그 다음부터는 화학 전반에 대해서 애가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꽂혀버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미적분 어느 과목이죠? 수학 과목입니다. 수학 과목. 근데 화학 과목에 반갑기라는 게 나와요. 제가 왜 미쳤다 꽂혔다 이런 단어를 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수학에서 배우는 미적분 부모님들 하는 그 회충 그림 아시죠? 그거를 화학에서 나오는 주제와 이 아이가 접목을 시켜요. 어떤 수학 선생도 화학의 반응 속도에 이게 나온다고 얘기해주는 수학 선생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화학2를 하다 보니까 이거 화학2 내용이에요. 화학2에 있는 내용과 자기가 배우는 미적분 내용이 공통된 공식을 갖다 쓰는 거예요. 거기서 얘가 또 꽂힌 거예요. 이것 봐라. 우리가 배우는 수학이 그게 목적이 아니라 화학을 배우는 수단에 불과했구나. 그래서 미적에서 쓰이는 걸 가지고 화학의 반감기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조사하고 그걸 써냈겠죠.
그 내용 중에 1차반, 수학 선생님이 1차반 이거 몰라요. 화학에서 말하는 1차반. 물론 수학의 1차 방정식은 있겠죠. 1차 반응이라는 건 수학 선생님들이 몰라요. 이거는 수학 선생님이 입력을 해준 거지 수학 선생님이 이 단어를 생각해서 적은 게 결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수학 선생님도 이 친구의 세트 내용을 두 손가락으로 썼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학생이 제출한 한글 파일의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넣어준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저는 뭐 여기에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국정원 의원님을 알겠지만 이 부분을 조금 학교 선생님들이 좀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여졌으면 어떨까 좀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어요. 본인이 자기가 가르치는 100명 넘는 학생들에게 서로 다른 내용을 창의적으로 써줄 수가 없어요. 그럴 거면 학생이 관심 가지고 써와라. 그러면 내가 보기에 조금 과한 거 쳐내고 약간 다듬는 순으로 이발소에 가면 면도 정도 해주는 순으로 그대로 살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학교 선생님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표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매끄럽게 다듬어 주시고 옷자나 좀 바꿔주시고 내용이 조금 논리의 비약이 있을 경우에만 그것만 조금 야, 이 부분 조금 논리가 너무 비약이 큰 것 같다. 다시 생각하면 어떨까? 라고 피드백 작업을 통해서 보다 완성된 짜임새 있는 세트를 써주는 것. 그것이 학교 선생님이 하기엔 더 어려운 일일까 싶어요. 선생님이 A부터 G까지 모든 걸 채워달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거 어떤 수학 선생님도 이런 내용 자기가 머릿속에서 나오지 못해요. 이런 거의 화학 선생님이 써준 느낌이 들 정도예요. 자, 아까 수학 5번 발표했다, 10번 발표했다. 얘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제 판별이 가능하겠죠. 아,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아무 영혼 없이 입력한 것인지, 학생이 해온 걸 입력을 해준 것인지. 비전문가인 부모님들 보시기에도 판단이 서실 거예요. 그죠? 근데 얘가 단단히 미쳤어요. 기하에서도 극성, 이거 무슨 과목이에요? 화학입니다. 화학이에요. 분자의 극성, 벡터. 기하에서 벡터 배우거든요? 아까 미적에서 배운 적분을 화학의 반응속도에 적용을 하고, 기하에서 배운 벡터를 분자 구조의 분자 극성에다 적용을 해요. 얘는 화학 전반에 미쳤구나. 수학의 미적 과목도 화학에다가, 수학의 기하도 화학의 다른 단어, 그러니까 화학의 모든 단원이 수학에 조금이라도 연계되면 거기다가 갖다 붙였구나. 아까 제가 왜 주제에 미쳐야 된다, 꽂혀야 된다, 이런 저렴한 말씀 드렸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컨설팅 업체에 1000만 원을 갖다 줘도 이거 못해요. 선생님이 이거 입력해 주겠어요? 컨설팅 업체에서. 왜? 얘가 이걸 선생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기하 선생님한테.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 얘 수업 시간에 나한테 이거 질문했는데, 이거 물어봤는데, 그 내용을 내가 써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파일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얘가 어디서 만들어 온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나한테 질문했고, 교무실에 찾아와서 나한테 물어봤고, 그걸 얘가 한글 파일링해서 냈기 때문에 입력을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결국 손 탄 게 아니에요. 돈 탄 거 아니에요. 본인의 노력으로 꽂혀서 자기가 작성을 해온 거예요. 무슨 총선에 나가면 구해요, 아, 너무 기특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자, 이거 자료집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서울의 히읗자로 들어가는 고등학교고요. 일반 사립고예요. 일반 사립고인데 여기가 대입 결과가 괜찮아요. 괜찮은 데가 좋아요. 탑 40위에 들어가요. 탑 40위는 과거 영적으로 다 집어넣어서 뭐 서울대 입시 결과 가장 높은 건 서울 예고죠, 그죠?
피아노 하는 음악, 음미체하는 서울예고 걔네들이 항상 탑을 찍고 그 다음에 뭐 3인가 4위쯤에 외대부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3, 40위에 들어가는데 수시로 한 20명쯤 정시로도 20명쯤 서울대를 가요. 의대 광풍이 부는 이 상황에서 수시 정시 다 잘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 보고 제가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기도 강의할 때 우리 S1에서도 강의 20살 양쪽 강의를 다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평촌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학교가 없을까? 부러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 학교 학생이 사진 찍어서 보내왔길래 요거를 이제 우리 조교시켜서 문서로 만든 거예요. 자, 이 학생들에게 요거가 총 5번의 기회가 있어요. 아까 수시에 몇 개 학기 들어간다고 그랬죠? 5개. 칼 같아요. 고등학교 입학 성적 가지고 60명을 선발해요. 1학년 때. 1학년, 1학년. 걔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돌려요. 2학기 때도 이게 있어요. 그럼 1학년, 1학기 성적만 가지고 60등을 선발해요. 철저히. 그럼 1학기 때 해당이 됐다가 2학기 때 안 될 수도 있고, 1학기 때 해당이 안 됐다가 될 수도 있고, 주구장창 하는 애들은 5번의 기회가 다 있겠죠. 본인이 거절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그런 착한 학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뭐냐면은 이 360에 60, 이 숫자에 잘 계산을 해볼게요. 6분의 1이에요. 그죠? 16.6666%예요. 2.5등급이에요. 2.5등급. 2.5라는 숫자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5보다 큰 등급을 가져가면 뭘 준비해라? 논술 외. 2.5 넘어가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을 가는 건 일반고에서는 좀 힘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했죠. 황금 비율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해요. 모든 학생에게 다 해주면 좋겠지만 학교도 여력이 없다. 학교 실험실에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조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아이를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조에 3명, 4명, 보통 3명으로 꾸리기를 합니다. 자, 뭐냐면은 조별로 연구하고 싶은 주제, 이게요, 다 과학이에요. 학기마다 과학이 달라져요.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그래서 내가 지난 학기에 물리에 관한 생특 주제를 썼다면 이번 학기에 화학,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학기별로 정해놔요. 야, 이번 학기는 화학 주제다. 다음 학기는 생명과학 주제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한테 학교에서 그것까지는 제가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요러요러한 주제로 해라. 그럼 애들이 조별로, 모둠별로 선택을 해요. 우리 조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실험 기자재들, 화학 같은 경우에는 케미칼 약품이 되겠죠. 학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에 한해서 주제를 아이들한테 줘요. 학교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기자재의 주제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하는데 한 학기도 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제를 해서 수업 시간에 뭐 할 거다라고 예비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요. 완성도를 좀 높여가자라는 거죠. 애들이 조금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규교육 그 내용은 아까 말한 그거예요. 정규교육과정, 아까 말한 코딩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주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친구처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확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탈리도마이드라는 우울증 치료제는 또 학교 교과에는 안 나오는데 화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해주는 거예요. 이 고등학교에서.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예산도 필요하고. 이게 일반 사립고예요. 자사고 아닙니다. 일반 사립고예요. 그래서
조장한테 주고 중간 발표, 중간에 애들이 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애들인지라 한번 궤도 수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잘 가고 있나? 중간 발표하고 계획서, 이게 중요해요. 1인 1계획서, 이게 키워드예요. 아까 말했죠. 동일한 주제는 무슨 처리당한다? 회색 처리당해요. 그래서 각자 주제가 다르게 가야 동일한 키워드가 학생마다 똑같이 반복되어 나오는 일이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고등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이 수시에서 들여다보는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아는 만큼 보인다. 관심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어머님들은 백사한테 덕질을 하는 거고, 애들은 유신사한테 덕질을 하는 거고, 중요한 인물이 어느 년도에 태어난지도 모르는데 유신사 생일을 다 알고 가요. 보는, 알고 싶은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세팅을 어떻게 꾸려줄까에 대한 전담 선생님이 물론 계시겠죠. 전담 선생님이 가이드를 잡아주면 교과 선생님이 그 가이드에 따라서 연구 주제를 굉장히 유기적으로 탄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립고등학교에서 쉽지 않을까 싶어요. 공립은 5년 단위인가로 이제 학교를 순환 모집 배정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했던 거 저희 가서 또 학교 체제가 다르면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분명 있을 거고요. 하지만 공립이라고 본 게 아니라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이 한 2, 3년 진하게 노력을 해서 하나의 틀을 잡아놓으면 학교 선생님이 5년 단위로 전근 가고 전도하고 교체가 당하더라도 시스템에 학교 선생님을 녹아들어가게 해서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닐까? 모르겠어요. 제가 학교 선생님 생활을 안 해봐서 제 DNA에서 학교 생활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모범적이다 싶어요. 아쉽고 부러워. 우리 평촌 친구들이 이런 학교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좀 그래 먹먹해지는 거고, 전날에 미리 또 한번 굉장히 무슨 회사에서 프로젝트 PPT 하기 전에 그렇게 꼼꼼하게 접근하듯이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학교에서는 해줘요. 피드백을 해줘요. 피드백 한 거 가지고 다시 완성도를 높여서 수정문 내라. 몇 번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는지 굉장히. 그래서 요거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중간 발표 시에 피드백을 받는다. 모든 학생들이 작성해요. 모든 학생이지.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거기 이 날짜를 보시면 알 거예요. 8월 20일근처에 계약을 해야 맞죠? 2학기. 제가 입수한 게 2학기 걸 입수했는데 2021년 거로 알고 있어요. 8월 20일쯤 이제 학교가 계약을 하죠. 광복절 지나서. 광복절 이제. 그러면 이제 지난 학기, 2학년 1학기 성적 가지고 60명을 선정을 하죠. 개별 통보를 야, 너 이거 창의적 융합 과정에 해당 학생이 됐다. 이번 학기가 뭐 물리다, 화학이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조를 짜줘요. 그래서 이날, 첫날 그걸 해요. 주가 다 끊기죠. 왜 끊겼냐? 10월 중순에 뭐가 있어요? 중간고사가 있어요. 내신에 전념해야 되니까 잠시 쉼표를 갖자. 그래서는 다시 복귀를 해요. 중간고사 끝나고. 그래서 또 실험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실험을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꼼꼼하게 탐구 설계하는 게 계획이에요. 계획. 집을 짓는다는 설계도를 꼼꼼하게 하는 거죠. 무너지진 않겠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험을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샷 원킬로 실험의 수는 적지만 미리 꼼꼼하고 치밀하게 실험을 준비하면 두 번의 실험을 가지고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그게 세특의 보고서로 들어가지 않겠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가 이렇게 철저해요. 그래서 실험은 불과 두 번에 불과하고, 두 번에 불과하다라기보다는 이런 준비 작업에 대한 시험이라면 그 완성도는 뭐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피드백하고 이렇게 합니다.
부럽죠? 웬만한 자사고도 이런 학교가 없을 거예요. 이 근처 가까운 동사무도 이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각자 알아서 내라 뭐 이런 식으로 각계전투 하는 분위기지. 학교에서 판 깔아주고 기자재질 보내주고, 이게 원래는 대학이 보고자 하는 거. 어떻게 혼자서 실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혼자서 실험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숨쉬기밖에 못하는데 혼자서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근데 또 현실 360년 중에 60년. 자, 자사과의 출국은 권력층 자제들이 하는 하나고, 머리만 좋은 권력층이 아니어도 갈 수 있는 외대부고, 전교생에게 이런 프로그램 돌릴까요? 못 돌려요, 전교생. 아까 한 6분의 1보다 조금 더 많이 하겠죠. 한 30% 정도까지는 될까? 결국은 그네들도 내신이 갑입니다. 여기도 내신이 되는 애들을 선정해서 이걸 해줬듯이. 그래서 입학사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제국도 외대부가 하나고도 안 좋은 애가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세특이. 의미가 없다. 어떤 게 그런 중요한 거 하냐면 교장의 의지죠. 사립학교라면 재단 이사장이 교장을 쪼고, 교장이 선생님들을 쪼고 안 좋고, 격려해서, 붐업해서, 치열업해서 이런 거 으쌰으쌰 하자. 학교의 시그니처. 우리 학교에는 이런 게 있어 라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이 순환보직이 돌아가는 공립고든 거기서 정년을 받는 사립고든 학교에 이런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마치 학교 선생님들 놓고 교장 선생님들 놓고 하는 느낌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요거는 이따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요 부분이 거기 아까 말한 19페이지에 그 친구의 내용이 들어있죠. 19페이지에. 그래서 2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만 PPT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 거예요.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된다. 근데 아까 이 학교는 맞아요. 학교에서 판을 깔아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아까 이 친구 있잖아요. 서울대과학과 수시 최초학으로 붙었어요. 수시 최초학. 그 다음에 성균관대 약대도 붙었어요. 마지막에 제 말을 안 듣고 서울대과학과에 등록을 해버렸는데, 전 약대 가라고 그랬거든요. 선생님, 저더러 약대 가라고 해서 네가 약사가 돼야 내가 바카스라도 먹지. 화학과는 내가 나와서 알아. 별볼일 없더라. 농담삼아 얘기를 했는데, 내가 늙으면 의존할 건 약밖에 없는데, 의사 제자는 많은데 약사 제자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내가 제자한테 처방 좀 받아보고 네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랬는데, 자, 이 친구는 아까 약대도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약이에요. 그죠? 약이에요. 그리고 아까 했던 모든 내용, 위적분, 화학, 기하도 화학이에요. 제약회사 연구직의 80%가 화학과 출신이에요. 약대 출신들은 스크리닝이라고 해서 독성 실험만 해요. 약을 만드는 A부터 G까지는 화학과가 하고, 그거를 임상하는 게 생명과학과 쪽이에요. 이제 지금 임상도 동물복지 때문에 제한이 걸려있지만, 그런 스크리닝 내지는 제재 개발이라고 해서 약제화하는 과정만 약학과 애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요게 금상첨화했던 게 뭐냐면, 여기 소개 안 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번에 수능 치른 고3은 자기소개서가 불가능한 첫 번째 학생들이고, 작년 고3까지가 마지막 자기소개서 학년이었어요. 이 학생 서울대학과 지금 2학년이에요. 자기소개서가 필수였어요. 거의 모든 대학이.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자기의 학생부 내용과 연계해서 써야 돼요.
자기소개, 제가 아까 컨설팅 업체 만들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잖아요. 서울대 지역균형 전교 2장에게 돌아가는 면접은 정해진 답이 없어요. 이 아이가 제출한 학생부를 프린트해서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해당 학생이 들어와 앉아요. 학생부에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는데 참고로 여기에는 책 이름이 안 들어가 있어요. 어디로 가도. 이거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어? 대치동에서 해줬어요. 그럼 이제 심장박동이 좀 거시기해지겠죠. 그럼 얘는 독일 책인데 재미로 읽는 화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한 책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니? 요것 말고도 다른 내용도 하겠죠. 근데 왜 여기에 네가 관심이 있었니? 약대를 갈 거라. 그럼 이해가 되죠. 자, 이 학생의 자기소개서 버전이 대학마다 다 달라요. 서울대 화학과 자기소개서 버전에는 화학에 꽂혀서 화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균관대 약대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화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 우리가 먹는 약이 다 화학가들의 업적에 의한 약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그 책에서 타이도마이드 사례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걸 제가 연구주의로 삼았습니다. 너무 매끄럽게 넘어가죠. 자, 손 타면 면접에서 들통난다. 내가 그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했다면 면접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최초였던 거예요. 서울대가. 그러니까는 이건 결과가 있고 자기소개서까지 보여드려야 사실은 완성이 돼요. 근데 자기소개서가 모의고사부터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과 자기소개서 2개를 나를 놓고는 아까 말한 컨설팅 1000만 원이 부럽지가 않아요. 어떤 컨설턴트도 흉내를 못 내요. 이건 꽂혀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의 알리바이를 확보해놨잖아요. 수업 끝나고 선생님 쫓아다니면서 제가 화학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미적책에 이거를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잖아요. 컨설턴트는 이걸 못해줘요. 절대 돈 들여서 할 생각 하지 말고. 일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피드백 정도. 아이가 다 해왔으면 선생님 제 내용 중에 논리의 비약이나 좀 말이 안 되는 제가 추측성을 쓴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 좀 교정 좀 봐주세요. 를 해당 주제와 가장 연관성이 깊은 선생님에게 쫓아가서 내지는 이것도 좀 눈치가 필요해요. 열정이 있어 보이는 선생님에게 쫓아가서 계속 질문하고 앵기는 거예요. 자기 땀 냄새를 맡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를. 목격자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선생님도 내가 학생에게 이런 걸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관심이 있어서 써온 애도 있구나. 선생님이 회계에서 세 사람 되면서 나도 애들에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이러이러한 물리 주제나 생명과학 주제에서 주제를 자유로 선택해서 써오도록 하면 내가 교정만 가지고 세득에다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학생으로부터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능력이 있고 열정 있는 선생님이 맞다면 그렇게 좀 제 작은 소망입니다만 참고로 우리 애들은 다 이미 대학생이지만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요. 그거 어렵나? 아까 그 학교처럼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재단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국립은 주인업문학교다 보니까 쉽지 않고 그러면 개별 선생님들 아니래도 같이 실험은 못 해주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장벽이 많아요. 학생에게 학기 초에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날짜를 디데이를 찍어주고 각자 관심 있는 거를 써서 내면 어떠니 내가 학생부에 반영을 해줄게. 그래서 프린트해서 내고 한글 파일도 자기 이름 달아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피드백 해줄게. 이 정도 어려울까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이 100명이다.
100명 학생이 다 해올까요? 반도 안 해올 거예요. 그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마치 학교 선생님 훈계하듯 해서. 근데 제가 좀 너무 아쉽고, 너무 또 이렇게 간 친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성적이 되는데도 이 부분이 거의 뭐 의미가 없어서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해준 거 없어요. 이 친구가 다 해서 그대로 됐어요. 어떻게 하냐? 저한테 먼저 피드백 받았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제가 먼저 봤어요. 학교에 제출하기 전에. 내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손볼 것도 없어요. 너무 잘 써왔기 때문에. 제가, 야, 너는 뭐 몇백만 원짜리 컨설턴트보다 니께 훨씬 가보지. 너 돈으로 가치평가가 안 되는 거다. 야, 내가 뭐 피드백 잡아줄게 있냐? 잘 써도 그냥 내 학교에서 받아주는 게 문제지. 너무 잘 썼어요. 그거를 보여드려요. 그래서 이 친구랑 똑같이 쓰진 못하겠지만 이거를 그 자녀분께 2페이지를 19, 20페이지를 반복해서 보여주다 보면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럼 나도 내가 관심 있는 생명과학의 물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노력해보면 어떨까라고 학생이 붐업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은 자세히 설명 못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세부 특기사를 제가 무게중심을 두려고 했으니까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서는 2주 전 설명의 동영상 올려놓았고 맨 뒤에 QR코드를 첨부해서 꼭 그거를 먼저 보시고 오늘 것도 동영상 올려놓을 거예요. 반복해서 보세요. 애들한테만 야 목소리 최고야. 부모님들은 입시 설명의 목소리 최고입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세요. 애들한테 야 네가 한 번 보면 아니야? 네가 아인슈타인이냐? 부모님들이 한 번 듣고 설명해 아시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부모님은 그 설명에 반복해서 보시고 자료 잘 보관하셔서 두고두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비고3 설명회 때 오시면은 한숨 안 짓고 좀 행복한 고민을 어디든 쓸 수 있다라는 행복한 고민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번 예비고일 설명회 때는 너무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질문을 못 받았어요. 오늘 질문 좀 간단히 받겠습니다. 오늘 질문 받을 때는 우리 애가 이래서 개인적인 질문 안 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부특기사항 관련돼서 제 설명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질문하실 분 손 들면 우리 그 원장님께서 마이크를 가져다 드려서 질문을 같이 공유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혹시 물리나 화학이나 뭐 시험 문제에 관해서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내신 같은 거 그런 것도 학교 내신에 대한 평가도 자료집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의 물리 과목이 어떻다 화학이 어떻다 여기 그 자료집에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건 페이지는 4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이 자료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들이 자료집 22페이지에 보면 어떤 학과는 어떤 과학 과목을 전 학교에서 이수하고 오면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22부터 시작이 되는데 요 22부터 시작되는 거는 14페이지에 나오는 서울대 입시한 내용을 보시면 똑같아요. 서울대는 모든 학과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5개 대학이 공동연구라고 하는 비슷한 동일한 주제의 학과 유사학과로 묶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고2 내신 과목 설계를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꼭 참고를 하세요. 이 자료 절대 버리지 마세요. 그거 두고두고. 그 다음에 28, 29페이지는 우리 재원님 성적인데
31페이지는 학교별로 문화생지 원 내신 출제 경향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S1 설명의 장점은 PPL이 없다라고 수업 얘기를 하는데 자료에 PPL이 있어요. 그래서 강좌 계획이 강사별로 자료집은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수업 얘기는 대신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오롯이 설명의 주제 내지는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물리 내신 아니면 예비고일이 있다면 통합과학 내신 지난주에 질문 받지 못한 재반 질문을 오늘 다 받을 테니까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큰 소리로 말씀. 네, 그냥 서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비고 1? 예, 중3이죠. 예, 선은 전혀 안 하셨죠. 예. 일단 예비고일은 지난 2주 전에 안 오신 거죠. 근데 제가 2주 전 설명회 말미에 말씀드린 게 자녀분이 이과가 확실하냐, 문과가 확실하냐를 판단해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과 기질이라면 물리화학을 먼저 해라. 왜? 통합과학은 70%가 중등과학과 연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과 기질이 뚜렷한 학생이라면 통합과학을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물리화학을 공부를 하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의 내신 앞두고 5주, 6주 전쯤에 물리화학 휴강이 들어가요. 그때 통합과학 시험 대비반이 추가로 개설돼요. 통합과학은 정규반도 있지만 시험 때만 운영하는 한시적인 시험 대비반이 또 매번 생겨요. 그래서 그걸로 내신 대비하고 내신 중간 기말 끝나면 다시 물리화학에 복귀해서 물리화학을 이어가야 돼요. 가장 큰 첫 단계, 우리 아이가 이과 학생이 맞는지 또 판단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예. 되는 학생이 통합과학을 4주, 5주 해도 내신에서 100점 맞는 학생이 이과죠. 답변이 됐을까요? 네. 통합과학을 그렇게 짧게 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문과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아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확률적으로 70% 문과예요. 그거는 확진 편향이죠. 믿음이에요. 나는 이과, 믿음. 자, 하늘나라보다 가기 힘든 게 이과예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지만 이과는 기질로 가요. 크리스찬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늘나라 가는 게 제일 어렵긴 한데. 그 다음에, 왜냐면은 그렇게 마음속에 자기 암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과는 취직 안 된다니까. 이과로 가야지 뭐 취직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냥 자기가 자기 세뇌를 해요. 일어나면 그래, 오늘 이과에 하루가 가야겠다. 잘 때 오늘 이과의 하루를 마감하는구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문과인지 이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70%가 문과고요. 두 번째 이유. 부모님이 두 분 다 문과라면 아이가 이과 기질인지 판단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과임에도 부모님 두 분이 다 문과라면 우리 아이가 이과인지 판단력이 조금 흐려질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 문과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문과는 별 특징 없고요. 이과는 저도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갑자기 갖다 대서 한다기보다는 그동안에 예의주시하고 지켜봐 오신 상황에서 판단하는 게 여기는 맞아요. 원장님이나 저는 수업 한 2주, 3주에 보면 문과네. 이게 보여요. 그게 너무 보여요. 제가 짧게 좀만 말씀드리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과를 좀 좋아하는 학생은 이과가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학을 먼저 배우게 되면 나중에 통합과학 할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이과 부분, 그러니까 물리학 파트 되게 어렵거든요. 통합과학 중에서도요. 그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도 부은고 시험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과학에서 이제 약간 물리 파트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났는데, 그러니까 그냥 통합과학을 내신 대비한 학생들은 그 문제를 못 풀었고, 그리고 물리학을 선행한 학생들이 좀 문제를 잘 풀었습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거기서 등급이 좀 갈렸기 때문에 이과성에 강하면 가급적이 물리학을 좀 하면 좀 도움이 더 심한 문제 풀 때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현재 고1인 거네요. 어느 고등학교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개만 하셨어요? 파생치. 자, 고1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네요. PPL 들어갈게요. 그러면은 현재 고1이고 내년에 고2다. 겨울에 개설되는 유전특강 반드시 해야 돼요. 유전특강이라는 부분이 생명의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고등학교가 2학년 2학기 중간고사법인데, 그러면 여름방학 때까지 유전이 여름방학 때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겨울에 두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제대로 배워놓고 7월 달에 또 유전에 대한 수업이 있을 때 들어야 내신에서 잘 받을 수 있는 게 생명의 유전이고, 수능 킬러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전이 생명의 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은 이번 겨울에 유전 특강을 듣지 않으면 3학년 2학기 전체 공부 안 해도 돼요. 해도 소용없거든요. 유전 때문에 2학기 내신이 망가지느냐, 기사에서 말하느냐를 가는 점이에요. 생명은 단원별 유기적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유전만 먼저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물리화학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골라서 듣는다? 그게 가능한 경우는 한 바퀴 한 아이들일 때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거고, 이건 톱니바퀴예요. 순서가 있고 짜임새가 있어요. 생명은 주제가 전혀 소화됐다가 생식했다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생명과학이요? 화학은 중간에 들어온 애들을 제일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건데, 윈터스쿨. 윈터스쿨 보통 2월 셋째 주 정도까지 하죠. 그때 뭐 설날인가. 가장 난감한 게 2월 말쯤 학원에 문의가 와요. 윈터에서 화학 한 바퀴 돌았는데 중간에 들어가도 되느냐? 우리는 1월 1일부터 화학 시작을 하고 12월 말부터 화학을 시작을 했는데 두 달 지나서 합류를 하겠대요. 아, 중간에 들어오면 안 된다. 왜 중간이냐? 우리는 윈터에서 했다. 우기면은 받아들여요. 3주 뒤에 나가요. 겉핥기예요. 등성등성해요. 그래서 윈터스쿨이 갔다 온 애들, 만족하는 애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돈은 돈대로 날리고. 차라리 스키 캠프 갔다 오세요, 차라리.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물리학 나왔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원이 1, 2, 3, 4단원이 있어요, 우리. 근데 이제 모든 과탐이 1, 2 하나 다 어렵지 않고, 1이 어려우면 2는 쉽고, 또 3이 어려우면 4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부분이 만약에 1, 2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1이 어렵고 2는 쉽잖아요, 어머니. 1단원 어렵기도 하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1, 2단원 다 같이 했거든요. 이제 다 하고 이제 그게 끝나면 중간고사 대비를 했는데, 문제는 2단원은 쉬우니까 이제 그걸 시험 기간에 해도 애들이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여기서 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겨울방학 때는 이제 어려운 걸 무조건 해놓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까 말씀하신 유전이나 화학의 일선을 어렵다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학 한 번은 꼭 배워야 됩니다. 그 부분은. 네.
화학의 클러는 일단은 4단원이에요. 근데 술망치안이라고 화학 1단원 안 해놓으면 4단원이 까막눈이 돼요. 그리고 보통 5월 어린이날쯤에 또 와요. 1단원 중간고사를 혼자서 하다가 폭망을 해서 2단원에 와서 이제 회생하려고 한다. 시체할 때 CPR하는 거예요. 이미 호흡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단원이 망하면은 2단원에서 살려야지. 2단원은요, 한 학교에 20, 30명이 100점이 나와요. 나만 잘 본 게 아니라 1단원 잘 보냈는데 2단원도 잘 보게 돼요. 근데 1단원 망했다? 근데 2단원을 잘 봤다? 2단원만 잘 보게 돼요. 그러면 내신은 한 학기 합해서 나가거든요. 물타기가 안 돼요. 또 2학기 3단원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3단원인데 화학은 얘 만점이 2단원보다 더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 돌려주면 만점이 맞을 정도로. 그래서 혼자 하면 되겠지 하고 4단원 갔다가 까막눈이 돼요. 3단원에서 받은 점수 4단원에서 다 반납해요.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생명은 유전이 본원이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단원별 연계는 없고 물리는 일단은 역학에서 애들이 한계를 느끼죠. 그래서 물리와 화학 1단원에서 본인이 나는 정시로야. 이번 세월은 끝났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또 다른 질문 없을까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지구과학은 지구과학은 딱히 킬러는 없어요, 수능에서. 그래서 킬러는 없기 때문에 수능날 뭐를 킬러로 만들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럭비공이에요. 근데 지구과학은 뭐 학원 수강을 하든 인강을 듣든 그건 본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요.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아까 보라색과도 조금 과목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구학 같은 경우는 뭐 많은 학생들이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 인강을 얻어서 점수가 나올 수가 있고 학원에 그러니까 꼼꼼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원에 좀 도움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지구학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하지 않고 시험 대비 한 6주 정도만 해서 필요한 학생들만 따로 이제 불러서 공부를 시킵니다. 우리 완자랑 지구 이렇게 나눠서 네. 처음 보는 다시요. 완자하고 네. 제가 반을 나눈 기준은 뭐냐면요. 완자라고 해서 완자가 쉬운 문제도 있지만 단원평가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뒤에 보면 수능 문제도 있습니다. 완자는 그러니까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심화까지 할 수 있는 교재가 완자였고 그리고 고2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완자를 끝내고 나면 완자를 끝내고 나면 저희 같은 시험 대비 교재가 보통 5권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가 5번째 책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첫 번째 책이 완자 수준의 시문 교재, 두 번째가 EBS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작년도 수능 특가이고 네 번째가 올해 수능 특가, 5번째가 자유스토리예요. 이렇게 해서 이 5권 시험 대비 교재를 하는데 그걸 다 푼 다음에 2022년도죠. 작년도 이제 이 근방의 평촌고, 뭐 부분고, 신성고 다 문제를 풀고 직보 때 어떤 걸 푸냐면 최근 4년치 기출을 풉니다. 2019, 20, 21, 22 이런 식으로 해서 4년치의 그 학교 시험들 다 풀어요. 직보 때. 그게 어느 정도 대학생들만 집에 또 갑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시험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완자를 시작하더라도 결과할 때 나중에 학기 중에 시험 대비 들어간 모든 반들은 자유스토리 다 풉니다. 수특하고. 그러니까 그게 빨리 먼저 푸냐 아니면 나중에 푸냐 그 차이지 어쩔 수 없이 자유스토리 꼭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지 나중에 고3에 수능을 선택해도 어려운 요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2 때 고3 시험 공부해야 되고 고3 때는 약간 재수행 시험 공부해야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교재 말씀하신 게 앞에 말씀하신 교재가 쉬운 교재, 마지막에 얘기한 자이스토리가 수능 기출이에요. 왜 제가 윈터를 반대하느냐면은 중간에 합류를 하는 애들이 합류할 시점 되면은 물리든 화학이든 난이도가 어느 정도 올라간 교재를 다룰 때 합류하는 시점이에요. 근데 보통 인간 강사를 커리 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 강사들도 기초, 기본, 그 다음에 중급 이렇게 심화되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도 역시 인간만 안 찍을 뿐이지 그런 수준으로 가거든요. 처음에는 걸음마부터 차근차근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원장님 말씀하신 그 교재 순서가 갈수록 어려운 교재거든요. 중간에 딱 와서 여기부터 하겠다? 근데 이렇게 겉핥기를 한 학생이 거기 오면은 다른 과목이네 이 정도로 느낄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적응을 못해요. 기본 개념부터 해줄 거예요. 또 당당히 요구해요. 2달 지나서 안 하고서는 전혀 안 했는데 기본 개념부터 해줄 거죠. 과외를 하든가. 근데 학원 오픈서를 가서 과외식 수업을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는 윈터 갔다 왔다 보면은 공기 좋은 데 갔다 왔다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윈터로 합숙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재수학원 10원은 있었어요. 대선에서도 윈터 하고 막 그럴 때 저는 대놓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재학생들한테. 니들한테 돈 안 된다고 왜 해야 돼? 야, 수능 끝나고 2달간 동안 재수학원 정기로 누가 내주니? 니들이 내줘야 돼. 충분기야. 지금 재수학원 통통 비었거든요. 2월 중순에 개강하거든요. 춘분기인데 그때 와서 정기로라도 내야지. 오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윈터는 선생님들 겨울에 겨울잠 자지 말고 조금 운동해라 하는 식으로 재정학원 선생님들 돌리는 거지. 거기에 얘들이 끝까지 내 학생이다라고 책임감 있게 가져갈 결과가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생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안 맞으면 중간에 당기는 거고 맞으면 끝까지 가는 건데 어느 정도 중간치 중간 단위 갔을 때 중간에 합류한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응용력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학생들 밑에 안 들어가요. 이런 중급자들이 많이 가지. 얘들은 가야 돼요. 인생을 위해서라도. 또 금욕이 뭔가 참을성이 뭔가를 알아야죠. 그거 이외에 가지 마세요.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2등 나오면은 안 받는다고 그러면 학원이 튕긴다, 돈 많이 벌었나 보지, 갑질하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본인이 돈만 날리고 시간도 날리고 아무것도 얻어나가는 거 없어요. 여름에도 썸머. 아는 단어 충동을 해서 어떻게든 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제 학생도 1학기 끝나고 썸머 갔다 온다고 가는다가 산단은 쉬우니까 나는 10월 달에 복귀해가지고 어려운 산단을 오겠는데 너 내가 보기에 오래 못 갈 것 같은데 했더니 괜찮아요. 쫓아갈게요. 3주 뒤에 사라졌어요. 학원에 얼마나 딱 놓고 환불 요청.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입시 24바퀴도 그림이 보여져요. 이렇게 온 애들은 이때 나간다 저때 나간다고 보여져요. 그 경험치로 말씀드리는 거죠. 갑질이고 튕기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될 것이다가 악담이나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S1 됐든 S2는 어디가 됐든 간에 갈아타는 게 취약해요. 갈아타는 거. 전 그래서 고3 애들한테도 얘기해요. 예비 고3한테 니들이 대치동에 대한 로망이 있으면 대치동 가라. 여기서 수능을 보려면 여기서 수능을 가. 제일 안 좋은 거. 여기 있다가 대치동 가든 대치동 있다 여기로 갈아타든 중간에 갈아타는 건 공부에 취약이다. 연애는 갈아타는 거구나. 어쨌거나 공부는 갈아타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과가 좋은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득하게, 꾸준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받으면 네, 시간이 너무 시간관계상 오늘 설명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개발 시간이 다 돼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명회를 진행해 주신 우선 이명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후에 설명에 관한 질문 있으시면요, 저희 잠깐 앞에서 질문 좀 받고요, 아니면 학원에 내방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가요. 시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고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대학가는 아니 다른 선생님 수업이 있어서 저 말고 다른 선생님 수시로 대학가도 좀 그게 아니냐면 거기 선생님도 잘 하시기 때문에 수시 죄송합니다. 네. 자 내려갈게요. 원장님 상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봐야겠네요. 질문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거기 있잖아요. 때문에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파고 수위가 없어서 안 바뀐다고 하면 물리는 우리가 볼 게 없어. 그거는 만들 일 없이. 왜 학교 진도는 일이 산다고? 우리의 여유가 있겠네요. 진도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게 맞는지에 대한 위안부를 판단을 받아보고. 그러니까 학교 권위가 일이 산다. 뭐 학원 예, 할수 있어요. 연결이 되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걸 수업 끝난 다음에 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제가 일이 산다 하고 싶어서 다니나? 아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저 학교에 대해서 제가 원하는 진도를 그러니까 예. 예비고 1 예비고 1 1월 예비고 2이 1월이에요. 저희 변형만 있어요. 제가 그때 1학년 때부터 정시해서 변형고가 내시고 부적이 약간 앞에 하나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형고는 물리만 얘기하면 오래 하는 학생이 잘해요. 너무 잘해요. 유리해요. 왜냐하면 반영고가 강원 시험 범위가 중간기말 나눠지지 않고 다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배웠던 건 사실 또 시험 네, 무적이라서 한국어와 반영고를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할 수 있어야가 아니라 해야지. 국가는 선택이 없어요. 그냥 길에 들어섰으니 직진. 이제 6개월 뒤에 갑니다. 네, 여름방학 때 7월달에. 네, 7개월만 담은 시간이기 때문에 7개월 뒤에 그때 들어왔는데 고1이 지금 고1 올라가죠. 그러면 문헌학과 쪽에서 일단 등수도 안 나와. 아니 그건 없어요. 새로운 게 그건 알 거지. 어머님, 야근 약사에게 지금 저희가 미리 공지가 떠요. 한 달 전에. 앞으로 그 선생님 혼란하세요. 아니,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 얘기했잖아요. 어려우면 학과가 요구하면 해야죠. 예비고 2예요? 예비고 2는 생명해야죠. 선택했나? 새로 시작한 바는 없고 치마반은 기출 교육 남았습니다. 네, 수능 교육. 그리고 이제 3월달 계약금 되면 물어보세요. 만약에 근데 많이 다 배웠으면 기출표로 들어갑니다. 심한. 그 일단은 특가로 무조건. 한번 제대로 배우면 기출표. 아무튼 의학 지원. 네. 네. 남학생이 생명
친한 쌤이 있어요. 지금 중 아, 네네. 네. 그쵸? 예. 거의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리화학이 뭐 좋아서라기보다 어쨌든 이과적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그렇게 고일 과정의 통합 중에서 1학기 물리화학이 좀 만약에 예. 그게 자체가 다 어렵잖아요. 예.